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니들의 희생을 애도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해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 속도를 20km로 낮추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의 김문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순천대에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의 입장이 바뀌면서 국립의대 공모는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렸습니다. 반발한 자영업자들이 시민들에게 공공배달앱을 사용해달라며 배민 탈퇴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은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애도했습니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해온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임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금남로 공원에 마련된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종이 비행기가 하늘을 수놓습니다. 위안부 기림의 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해남에도 위안부 피해자이신 공정혁 할머님이 계셨고요. 다음 생에는 그래도 좀 더 행복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석자들은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말살한 일제의 만행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는 역사 애곡을 넘어 일제시대의 역사까지를 애곡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말살당했던 일제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더욱 의미가 있고, 광주광역시청 앞 광장에서는 뉴라이트 성향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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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광복절은 이념 논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고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헌법 정신과 역사적 정의에도 맞지 않다. 광주 전남 100여 개 시민단체들은 김 관장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해왔다고 주장했고, 5월 단체들은 김 관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9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뉴라이트 논란이 일면서 위안부의 아픈 역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오늘 피해자들을 기리는 특별한 전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달 1일부터 전일빌딩 245 시민갤러리에서는 기억의 방을 주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9명의 초상이 전시돼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으로 끌려가 해방될 때까지 고초를 겪고 2004년에야 광주로 돌아온 곽예남 할머니를 비롯해 광주 전남 위안부 피해자 4명의 초상화도 전시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인명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운행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춰 사고를 예방하자는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를 5km 낮추면 사고 예방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자세한 소식 조경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광주 광산구와 남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시민들이 자동차나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는 5년 사이 6배가량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킥보드 관련 사고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더 걱정하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PM 운행 최고 속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존 최고 속도 시속 25km로 설정된 시스템 서버를 조정해 시속 20km까지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업체들은 광주에서 운행하는 전동 킥보드 8,300대를 대상으로 오는 연말까지 최고 속도를 낮춰 운영할 계획입니다.
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37% 정도에 이르러서 관련 교통사고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PM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면 제동거리는 26% 짧아지고 충격량은 36% 감소합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최초로 PM 최고속도를 낮춘 대구시는 올해 상반기 PM 교통사고가 29% 줄었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하향하게 되면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운전자 간의 방어 운전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PM 사고로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PM 최고속도 제한이 사고 감소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조선대학교 병원이 의대생 증원에 반발해 일선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107명을 지난 12일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수련 전공의 채용을 연장 모집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대병원과 광주 기독병원도 미복귀 전공의 225명, 17명에 대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이 당 지도부에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김정영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서범수 당 사무총장을 만나 전남대병원 새 병원 건립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당은 오는 23일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국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순천대에 전남도의 의대 공모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김 의원의 입장 변화로 의대 공모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KBC 취재진과 만나 순천대는 국립의대 공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방침인 도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의대 유치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공모에 불참할 경우 순천대 의대 유치 가능성은 사실상 0%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대 유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됐다며 정치적 소신에 따라 참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의 공모 또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오면 그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고 계속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무장관의 요청에 따라서 전남도 공모에 응하는 것이. 전남도는 김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만큼 이번 발언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순천대와 순천시는 김 의원의 발언이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여전히 전남도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고 순천대 단독으로 교육부에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는 전남의대 공모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전남권 의대 유치. 김문수 의원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순천대 의대 공모 참여를 촉구하면서 순천 지역 반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 방역 물품 4만 2천 개를 시군보건소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요양병원과 노인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600여 곳에 KF94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 손 소독제 등을 공급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치료제 수급을 위해 전남도 의사회에 고위험군 우선 치료를 협조 요청했습니다. 8월 첫째 주 전남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는 30명으로 신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남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장에 선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선과 8회 지방선거에서 전남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역대 보수정당 최고 득표율을 이끌어내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배달 어플리케이션 업계 1위 배달의 민족이 중개 수수료를 3%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시민들에게 공공배달 앱을 사용해달라고 호소하며 배민 탈퇴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4년째 피자 배달 전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혁 씨. 치솟는 인건비와 재료값에 이어 배달앱 중개 수수료까지 오르면서 이번 달 순수익이 걱정입니다.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배달의 민족이 지난 9일부터 중개 수수료를 9.8%까지 올렸기 때문입니다. 한 20%에서 30% 가까운 금액이 지금도 수수료로 빠져버리는데 여기서 더 이제 뭐 추가 배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같이 또 빠져버리면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배민을 탈퇴하거나 다른 앱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 지난달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배달의 민족 탈퇴를 선언한 이후 전남과 대구, 울산에서도 배민 독립선언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갈아타기에 시민들도 동참해달라며 일천인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위메프오나 땡겨요 같은 공공배달앱 점유율이 30%만 돼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소비자가 규제를 해줘야 된다. 이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소비자다. 그래서 소비자가 올바른 가치 있는 소비를 해주셔야 된다. 재단은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광주 송정역 등에서 공공배달앱을 알리고 서명에 참여하는 시민 중 100명에겐 공공배달앱 할인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와 전남농협이 손을 잡고 아침밥 먹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두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광주 기업들이 전남 쌀과 농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아침밥 먹기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농협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 상공회의소 회원 기업 식당에 전남 쌀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학교 급식실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온열 질환 증세로 숨졌습니다. 장성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8살 A씨가 의식저하 등의 온열 질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21년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전환 사업과 관련해 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선정 절차와 평가 결과 등을 알려주고 6,200만 원을 받아 챙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6,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찰이 제초 작업을 하다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 작업자를 입건했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어제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에서 제초 작업을 하다 예초기로 70대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작업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예초기 작동법을 물으려다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보도방 업주와 공범 등 모두 38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순천과 여수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6명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성매매를 알선한 39살 보도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순천에서 경쟁 보도망 업주들을 폭행 협박하고 유흥업소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한 37살 B씨를 구속해 검찰로 넘긴 뒤 공범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전월세 보증금을 빌릴 경우 연간 최대 200만 원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00명으로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나 부부 합산소득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소득이 없다면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이 문화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보성읍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합니다. 410억 원이 투입되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는 내년 7월 문을 열 예정으로 볼일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과 작은 도서관, 소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보성군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관에 맞춰 평소 차량 정체가 심한 군청 앞 사거리의 교통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